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딱 간밤 미국 증시만 같으면은 저희가 매일 이렇게 기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 체크하셨죠? 근원 물가입니다. 12월 근원 물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국채 금리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힘에 입어서 전 업종, 전 섹터가 모두가 올랐고요.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의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또 어제 어떻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이제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일발장전은요, 여러분께 종목을 이야기하지만 종목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매크로 지표들, 이슈들, 뉴스들 담아 있으니까요.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살짝 제가 오늘의 일발을 봤거든요. 일발을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줄 수 몰랐습니다. 네. 양자컴 기술,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어제 양자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까 지금 브리핑 해주실 때 딱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우리 CPI 지표 발표하는데 일단 헤드라인 CPI는 2.9%. 네. 이게 이제 3자만 아니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어 CPI가 3.3이 예상이었는데 3.2. 근데 갑자기 시장이 막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올라가고 싶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동안에 네. 이제 이미 선제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고 국채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강했던 맞아요. 거죠. 네. 그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했고 사실 거의 3% 가까이 급락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는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 하락하니까 성장 섹터의 이제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관련된 까지. 종목들이 막 네. 급등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저께 이제 솔리드도 어찌 보면 양자 수혜주라고 또 볼 수 네네네. 있는데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양자 관련된 종목들 이미 12월 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네. ICTK라는 종목을 예.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12월 27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내리 일주일 동안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났었던 갔다가?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 이제 자리가 그대로 이제 제자리까지 좀 흘러내려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ICTK 포함해가지고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의 이제 양자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니까 사실 이제 양자 종목들이 다 끝났다, 단기 테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까다로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양자의 시대가 오지 않을 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젠슨항 CEO가 이제 요번 이제 2025 CEO의 C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15년이나 30년 발언. 이게 이제 네. 도화선이 된 거죠. 폭등했던 이 미국의 이제 양자컴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됐고, 거기다가 또 마크 추크버거도 네. 아직까지 10년 이상 남았다. 네. 이런 꽤 발언을 멀다. 했잖아요. 꽤 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지난주에도 저는 목요일, 금요일 날 다 양자 관련된 종목들 추천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양자 관련된 투자가 늦은 기업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다. 네, 실제로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가 이제 양자 컴퓨팅 하나네. 투자의 이제 원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또 1.4조 원을 들여가지고 메릴랜드 주에 맞아요.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퀀텀밸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황당했던 게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항 예. CEO. 네. 아니, 젠슨항 CEO가 15년, 30년 남았다 그래놓고 올해 2025년 2025 GTC 행사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퀀텀이라는 말을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네. 맞잖아요. 네. 이게 결국 이건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좀 시작한다. 아직 상용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엇갈리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그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도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공통된 의견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이런 기업들이 다 또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제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ICT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자 관련된 종목, 지금 한국 첨단 소재나 이런 기업들을 사실 공략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그리고 또 투자 위험 또 종목에 또 지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선별적으로 제가 KCS 말씀드렸고, 엑스게이트 말씀드렸고, 또 ICTK, CCA.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POF 이제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이제 기능, 요 고유의 아이디를 이제 탑재하는 반도체 칩의 이제 기술을 개발을 좀 한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오면 양자 내성 암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말씀드려요. 더 중요하죠. 양자가 네. 모든 걸 다 뚫어버리면 네. 보안이고 뭐고 이제 모든 게 다 무효화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또 양자를 극복할 수 있는 암호 프로그램 이걸 이제 또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 두 가지 이제 기술을 결합한 반도체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 어쨌든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핵심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양자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0과 1 이 이진법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반도체 칩 중에 이제 CPU는 직렬, 뭐 GPU는 병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진법으로 이제 계산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양자 역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양자의 얽힘, 중첩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다항식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진법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하고 정교한 이제 계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10에 24승년이 걸리는 걸 뭐 5분 만에 네. 해결한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칩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칩 구현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경쟁력을 인정할 수 있는 ICTK가 또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긴가민가 해서 사실 네. 가다가 다 말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좀 분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사실 국내 기업들도 있지만 네. 아이온큐를 많이 많이 강조를 좀 얘기하죠. 해드렸어요. 네. 아이온큐의 이제 공동 창립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듀크대의 김정석 교수. 김정수 교수. 네. 우리나라 네. 이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김정상 교수가 실제로 최근에 그 젠슨항 CEO가 이제 발언한 거에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30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30년 뒤에는 3조 달러짜리 양자 컴퓨팅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네.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이온큐는 201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과 또 양자 컴퓨팅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가상의 구름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쓸 수 있게 네. 만드는 그게 이제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자컴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또 양자 컴퓨팅 투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도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개화를 시키는 것처럼 양자 컴퓨팅 시대도 빅테크 기업들이 개화를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몇몇 기업들은 좋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차트 전략 보면서 네.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12월 27일 날 딱 말씀드렸던 게 차트를 조금 키워 보면은 네. 딱 요 날이에요, 요 날. 요때 이제 갭상승 출발한 요 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서 10월 네. 27일이니까 딱 요때거든요. 그렇죠. 요때 말씀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뭐 급등을 해가지고 13,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도로 제자리까지 다 빠졌잖아요. 예. 딱 똑같은 자리거든요. 지난 12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위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혹시 네. 조금 갭상승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9,000원 정도를 이제 라인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9,000원 정도 근방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7,500원. 반드시 손절가도 꼭 좀 지키셔야 된다. 사실 이게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것 자체가 이제 특징이니까 뭐 주가가 또 가다가 거꾸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7,500원 정도 수준은 손절가를 꼭 지키시고 다만 최근에 이제 양자 관련된 뭐 기술이나 네. 어쨌든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가 언제이냐 그 문제만 이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악재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갭 떠도 한번 공략은 네, 그래서 뭐 합니까? 갭 뜨는 걸 감안해서 이제 9,000원 9,000원? 정도 기준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 정도 근처 가격이라면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는 ICTK로 갔고요. 이 기업은 양자 보안 칩 기술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가 이제 크게 세 가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 만들고 막 이런 쪽인데
만에 하나 여러분 양자 컴퓨터만 발전하면은 은행들 다 어떡합니까? 이게 다 뚫어버리는데 그렇죠. 뭐 우리 다 백악관도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술이 나오면은 반대에 그거를 막는 네. 양자 보안 기술도 같이 가는 그러니까 양대축이고 그다음 우리 그 영화도 봤지만은 네. 그 마블 영화들 우리가 차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의 기본이 양자 맞습니다. 통신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막 다른 공간 이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3대 테마고 이 중에서 ICT-K는 양자 보안 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거 하나만 소화해 주시죠. 영민 매니저님 엑스게이트 한번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도 볼까요? 엑스게이트가 사실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분출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네.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시작이 가장 빨랐고요. 빨랐던 만큼 이제 조정도 가장 컸었다. 컸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가 강하게 조금 이제 무너졌다가 결국 이제 젠스당 CEO 딱 발언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래도네요. 주저앉은 거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저께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짜잘한 종목들과 투자 경고 위험 딱지가 이제 붙어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면 탑 3 종목을 이제 KCS, 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ICT-K 그리고 엑스게이트 네. 요 정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체가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같이 또 협력하는 네. 기업, 뭐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KCS, 오늘 말씀드린 ICT-K 네. 요 세 종목 정도는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것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고점 근처까지는 또 한번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예 양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드림 시큐리티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좀 털고 네. 가죠. 드림 시큐리티가 어제 좀 재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엔비디아가 좀 네. 느닷없이 퀀텀데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밝힌 그 재료 이야기도 좀 하면서 드림 시큐리티까지도 같이 그 어제 또 네. 드림 시큐리티가 장 끝나기 뭐 한 3, 한 3분 40분 전에 뭐 예. 엔비디아하고 또 협력하는 뭐, 뭐 또 예, 예. 같이 이제 뭐 예, 개발을 하고 예.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 예. 주목을 좀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는 애초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자와 관련된 이제 전담 조직을 2017년에 이미 만들어가지고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좀 해온 기업이고 그 전에 이미 블록체인 이제 암호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이제 양자 암호의 기술 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암호 내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또 그렇죠. 투자를 네, 할 수 있을 하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제 기술을 다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 드림 시큐리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네. 상승폭이 크진 않아가지고 또 하락하는 폭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았어요. 근데 네. 이제 어제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장 막판까지 그래도 가격 유지가 조금 되는 흐름이었고 시간에서도까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드림 시큐리티도 뭐 4,000원에서 한 4,2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양자를 다 이제 테마로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 양자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굉장히 좀 네. 빠르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퀀텀 이니셔티브를 이제 포함해서 네. 요번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세계 중에. 미래 네. 이제 또 가장 국가 핵심 기술로 AI와 양자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이 세 가지를 이제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는 그 어떤 나라가 됐건 간에 앞으로 이제 기술 패권을 위해서는 꼭 좀 이제 관심을 네.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기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또 1월이잖아요. 네. 1월 효과. 1월에는 항상 이런 우리가 꿈을 먹고 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관심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 영민 매니저와 함께 양자를 싹 다 정리를 했고요. 앞서 제가 말한 그 마블 영화는 그 앤트맨이었습니다. 앤트맨이 양자 통신을 타고 그렇죠. 예, 들어가가지고 그 타노스를 막지 않습니까? 차원을 예, 넘어가잖아요. 차원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막는 이 양자 통신까지 저희가 다뤄봤고요. 어쩌면 그 젠수당 CEO의 어떤 발언 자체가 발언이? 네. 이제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라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면 CES 행사 때 그 발언 네. 나오고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눌렸죠.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에 반하는 행동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아까 김현민이 말씀했던 것처럼 GTC 3월 달에 또 이제 퀀텀 데이 데이 행사가 한다고 하고. 열리고 네. 또 실제로
또 이제 양자 컴퓨터 엔지니어들을 지금 이제 채용 공고문이 떴다라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카우트. 양자 컴퓨터 엔지니어들 계속해서 지금 엔지니어를 뽑고 있고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양자 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리뷰 시간에 우리 준호 매니저의 칩스 앤 미디어를 보도록 할 텐데 네. 두 가지 이슈를 함께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약간 팹리스들을 움직였고 맞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반도체 설계는 못해도 차량용 반도체는 맞아요. 가능하다. 자율주행까지도 한번 가볼까요? 맞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 칩 그리고 또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들 네. 그리고 이제 센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분출됐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칩스앤 미디어가 네. 가장 강하게 장중에 한 25%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구글, 컬컴 이제 삼각 동맹으로 이제 XR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XR 관련된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일단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코덱, 비디오 IP 관련해서 글로벌 3위 기업이고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퀄컴과 함께 차세대 비디오 코덱이 이제 APV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 비디오 IP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이제 XR 기기에도 들어가고 사실 첨단 산업의 대부분에 다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칩스앤 미디어가 이제 두 가지의 모멘텀이 같이 적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 칩스앤 미디어가 이제 급등하니까 또 이제 APV 관련된 칩과 그리고 NPU 칩 그리고 MCU 칩을 설계하고 있는 하더라고요. 텔리칩스도 네. 같이 동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어떤 이제 판도가 바뀐 게 뭐 넥스칩과 칩스앤 미디어 텔레칩스 같은 차량용 반도체, 특히 자율주행 칩을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IP 또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XR 동맹이 또 올해도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핵심이고 더 개인화된 AI. 그래서 결국 이제 XR 시장이 삼성도 이제 XR 제품을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칩스앤 미디어는 결국 첨단 산업의 이제 IP를 이제 설계하는 기업으로서 어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율주행 섹터는 우리가 지금 이제 1분기 특히 상반기 내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전혀 이제 테슬라의 8%대 상승이 네. 저는 비단 주니퍼가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높다라는 기점으로 그거 아니에요? 8% 올라갔던 네. 것도 있지만 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높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상의 시나리오를 $800를 제시했던 것도 네. 결국 자유로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칩스앤 미디어가 약간 교집합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팹리스 기술 네. 차량용 반도체 맞습니다. 정도는 우리 되죠? 됩니다. 왜냐면 되죠? 그리고 또 네. 사실은 예. 이게 우리가 생성형 AI 열풍이 좀 불어서 그렇지 네. 그 전에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줬던 게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이제 반도체 쪽이요. 팹리스 네.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도 내수에 24조 투자한다는 소식도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텔레칩스의 매출 80%가 현대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현대차가 이제 칩 개발 또 팹리스 업체들이 어떤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또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네. 더욱더 그러니까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내 어떤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결국 또 비단 차량용에만 들어가는 게 아닐 것이다. 네. 라고 로봇에도 접목이 될 수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같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팹리스 업체들 지금부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암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네. 할 수 있다. 예? 네. 자율주행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요 얘기까지 볼게요. 게리 겐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네. 위원장이고 트럼프가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이제 20일 날 쫓겨나시는 분인데 떠나면서 일론 머스크를 그대로 고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왜 묻혔죠? 이거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소송이나 이런 터졌으면 하한가잖아요. 송사가 네. 있으면 그대로 이제 급락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런 소송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세탁소에서 이제 세탁물이 조금만 얼룩이 있어도 바로 소송을 거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송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저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송에 시달렸어요. 네. 뭐 성추행 소송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 수많은 소송에 네. 지금 이제 더 법정 센 것도 분쟁이 있죠.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가 아직 트럼프 시대가 이제 다음 주에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겠구나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좀 받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송사와 이런 고소는 네. 시장에서 크게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아닙니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도 퇴임하기 전에 계속 데모를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사람들이 그냥 떠나기 전에 약간 네. 목리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그냥 시장은 그러니까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트럼프가 다 풀어줄 거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뭐 주식시장에서 크게 이제 파급력이 네. 없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 소송에 막 보유지분 어겼다 막 이러면은 진짜 한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장난 것 5% 같은데. 룰은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5% 룰을 내가 5%를 지분을 갖고 들고 있으면서. 있다라는 걸 이제 네. 투자자들한테 알려야 그걸 이제 보고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5% 공시를 안 하고 낮은 가격에 이제 주식을 이제 매입을 했다 이런 이제 네네.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뭐 법정 또 다툼이 가긴 어떻게 될지는 가겠죠?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오늘은 완전히 묻혔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 넘게 있으면서도 속이고 이제 X를 이제 트위터에 인수했다. 요건데 한번 일단 수면 밑으로 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박미연 님이요. 안녕하세요. 삼성 SDI 좀 봐주세요. 유유. 준호 매니저 2차 전지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대주전자 재료 하나는 좀 살아난 것 같긴 한데 네. 그 외에는 좀 아직 우리의 성에는 안 찹니다. 네, 삼성 왜냐면 SDI. 지금 뭐 네. 대주전자도 또 LNF 같은 기업도 결국 이제 테슬라 향 이제 2차전지 소재 그거, 기업들이 예.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삼성 SDI는 최근에 어떤 이제 반발 매수에도 약간 묻혔고 왜? 특히나 이제 LG엔솔은 그나마 이제 테슬라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나마 저가 매수가 좀 일부는 들어왔지만 삼성 SDI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고 또 이제 SK온 또 SK이노베이션까지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려면은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 SDI보다는 저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 2차전지 섹터는 예. 예전과 같은 어떤 강한 시세가 분출되긴 제한적이고 결국 테슬라 향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그래서 이제 결국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 전기차 판매와 그 저가형 모델도 결국 그게 저가형 모델이 사이버 캡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율주행이 앞으로 테슬라의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제가 11월 초부터 좀 계속 지금 77일째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유로 결국 이제 전기차의 어떤 핵심도 결국 자유로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상태라서 2차전지 안에서 굳이 우리가 보려면 테슬라 향 2차전지 자율주행 기업들을 쪽.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테슬라와는 또 직접적인데 추후에 또 이제 삼성 SDI도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떡하니. 배터리를 또 네. 공급할 수 있고 전고체 배터리 2027년도에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또 상승폭을 반납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꿈에 나오고 나서 이 2차전지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판도를 바꿔버린다고 했을 때는 삼성 SDI가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겠지만 올해 특히 첨단 산업의 어떤 규제 완화와 이제 자유로의 어떤 핵심인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연님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올 맞습니다. 때까지 이제 보통 2027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에까지의 좀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를 가보도록 할 텐데 참 이게 전공정이잖아요. 네. 네, 여기가 요즘에 들썩대고 하는 그 이유도 궁금하고 이쪽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어떤 업종이든 간에 약간 차별적 종목 네, 장세가 네. 나타난다.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제약 바이오든 전체 업종의 이제 분위기를 그렇죠.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개별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의 어떤 차별화 흐름 그게 저는 가장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어제도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당분간 이제 삼성전자 물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또 브로드컴 쪽에 네. HBM 또 공급한다고 한다고 뭐 이런 합니다. 또 네. 보도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까지는 레거시 쪽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여전히 조금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종목들을 보자라는 걸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공정 기업이면서도 하이닉스 향 매출이 이제 굉장히 좀 큰 하이닉스. 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50일 신고가를 향해 이제 네.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다른 기업들하고는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좀 나는 이제 그런 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제 쭉 타고 하이닉스 주가도 어제 이제 비교적 좀 견조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미국 행정부의 AI 반도체 칩 규제 네. 리스크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 발열, 블랙웰 네. 발열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AI 반도체 그다음에 HBM 이런 쪽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ADL 장비, 증착 장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또 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났을 때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분명히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중에 굳이 내가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
SK 하이닉스 쪽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삼성 쪽은 유진테크 유진테크, 정도. 예. 뭐 그 정도 유진테크는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들어 누워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정말 조금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뭐 유진테크 두 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나머지는 여전히 이슈는 지금 후공정 쪽이에요. 어제 또 하나마이크론 오늘 이제 TSMC 네네. 장중에 또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마이크론도 첨단 패키징 시장 갔죠. 작년에 네.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면서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테크윙,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다 후공정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비는 여전히 좀 후공정 종목들 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비와 하여간 트렌드는 HBM 라인이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유는 전공주 증착 장비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향이라는 것 하고 하이닉스와 함께 또 나노 공정으로 갈 그렇죠. 때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삼성 라인의 유진테크 정도 두 개를 킵해 주셨고요. 뒷단에서는 뭐 본딩, 테스트, 소켓 완전히 맞습니다. HBM 쪽으로 가라 이런 네. 조언인데 이런 와중에 이영모 님이 한미 반도체는 어찌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본딩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굉장히 반가워했잖아요. 예, 오늘도 증설. 이제 한미 반도체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슈팅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 한 일주일째 눌림목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저는 뭐 굉장히 양호한 이제 눌림목 조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어제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가니까 그래. 또 HBM4는 하나 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제 정말 좀 지겹잖아요.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또 플럭스리스 이제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지배력이 좀 높다. 그리고 엊그젠가요? SK 하이닉스 쪽으로 108억짜리 또 공급 네. 계약이 또 딱 시작이 됐잖아요. 그건 작년 물량들은 이미 이제 수주를 막 해가지고 다 공급이 좀 된 상태고 네. 올해 물량들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특히 HBM 공정에 들어가는 TC 본딩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제는 100억 단위가 아니라 1000억 단위 이상의 이제 수주가 네.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력도 고객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도 네. 수주가 이제 계속 나올 간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증설 투자가 진행이 좀 되잖아요. 됐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캐펙스 지출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수준에서 어쨌든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장비를 이렇게 막 1000억대 이상 수주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도 지금 10만 원 초반까지 이제 눌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오늘 가격에서도 얼마든지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중기 관점으로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이 될 거고 이제 계속된 증설 투자를 통해서 올해 이제 캐파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차세대 본딩 장비에서도 여전히 저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한미 반도체 뭐 HBM 대장주입니다. 여전히 네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털고 갈까요? 기판을 가봐야 될 텐데 네네. 기판 쪽에서 이수페타시스 고다층 기판인데 그동안에 유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정말 K 증시의 진면목 보이고 정말 우리를 실망하게 했던 이수페타시스인데 뉴스가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뭔가 좀 결정이 좀 바뀐 듯한 그런 모습인데 네. 영민 매니저 이수페타시스 한번 유증 볼까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내용은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정정공시 나온 게 이제 우리 사주조합 뭐 구주주 이제 증자하는 일정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자 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가 신주 상장되는 게 3월 19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고 네. 저는 증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다. 네. 물론 지금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나 있죠. 계시겠지만 네. 잘 되고 있는 이 MLB 쪽에는 계속된 투자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위해서 이제 유증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유증 자체가 여전히 악재로 좀 남아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신주가 그러니까 주금 납입이 끝나고 신주가 상장되는 3월 19일 그 전까지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반등 목표치를 좀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3만 2, 3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네.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나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이수페타시스 가능성에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3월 이후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투자를 좀 하셔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희망은 좀 있잖아요. 아예 이러다가 이수페타시스
기업에서 철회하는 이런 건 너무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좀 그렇죠? 근데 계속 저는 강행행위가 나와주는 거 봤을 네. 때는 철회는 그렇죠. 안될것 그런 같아요. 기대는 하지 만약에 마십시오. 이게 철회를 네. 해버리면은 네. 이게 경영을 이렇게 뭐 또 막 아무 계획도 오히려 없이 더? 전략도 없이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들 수 있겠. 이미 악재를 지금 주가가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네. 철회한다라고 해서 네, 그게 맞습니다. 도로 제자리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철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더 주주분들 입장에 뒤통수를 맞는 또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 일정 자체는 계획대로 일단은 진행이 꽤 될 연기는 것 됐고 같습니다. 됐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은 그냥 아예 네. 버리고 그냥 네.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시라 이렇게 이스페타시스 참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지금 트럼프 취임식 다가오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조선, 우크라, 네. 재건 두 개인데요. 조선은 지금 MRO 수주까지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진짜 조선밖에 없다. 맞습니다. 정말 2025년도 트럼프 시대가 개막하면서 가장 큰 복덩이로 떠오르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조선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MRO 요청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도 들어와요. 선박건조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을 협조하겠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밖에 없죠. 선방에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LNG 수주가 또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또 빅3 중심으로 다시 한번 LNG 수주 물량, 발주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의 43%가 이제 LNG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선 발주도 계속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럼 결국 우리 조선 3사가 앞으로도 좋아질 일만 남았고 네. 거기다가 MRO 수주 관련해서도 하나오션과 거의 지금 HD현대중공업이 양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주축으로 이제 중소형 이제 조선 업체들과도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이제 조선 밑단의 기자재 기업들까지도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협업과 선박 건조 관련해서 같이 뭐 협업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조선 섹터는 이제 킹달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됐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트럼프가 제일 먼저 우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강하게 지금 MRO 쪽 추진 사업과 또 그리고 이제 선박 건조 관련해서 네. 좀 이제 물신양 면으로 우리 조선 기업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약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면서 네. 시장과는 무관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조선 섹터가 투심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네. 뭐 2년 전부터 이미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었는데요. 슈퍼사이클보다 더 울트라 슈퍼사이클이 예. 다시 올해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하나오션은 지난번에도 목표가를 좀 상향해주면서 이 신고가 행진이 당분간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특유의 약간의 세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가 또 그동안 하나오션이나 네. 조선 오히려 섹터를 안 취임식 들고 때. 있는 부분들을 네. 분들이 다시 한번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네. 또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은 약간은 기보유자의 관점이고 하나 계열사 관련 종목들은 다 일제히 상승 나왔다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게 그래도 하나 시스템, 육각형 기업인 네. 하나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에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하나 오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탄력이 나왔던 건 사실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기도 함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레일 있으니까. 네, 예, 함정뿐만 예. 아니라 이제 뭐 발사체, 조선, 예, 우주항공, 또 그리고 우주항공. 또 이제 방산 네. 뭐 다 맞물려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선은 오히려 6대4 비율로 하나 시스템이 시스템이죠. 6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 시스템이 지난번에 당선되자마자는 제일 먼저 탄력 있게 갔다가.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요. 안티 드론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드론전이 현대전에서 드론이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잡아내야죠, 조치에 또. 잡아내야 되는데 네. 그 안티 드론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드론 관련된 이제 방산 사업이 확대될수록 하나 시스템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얘도 시간 문제인 거지 결국 지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하나 오션, 하나 엔진, 지금 하나 계열의 조선 기업들 다 일제히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못 간 게 하나 시스템이다. 그래서 가격 신규 매수의 관점은 하나 시스템이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세론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줍줍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봐주세요. 지금 네. 천연가스 여러분 LNG 가격이 대폭등을 해가지고 한 3개월간 지금 네. 뭐 70%, 80% 올라가지고 또 맞아요. LNG선, 그 엔진 뭐 얘기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삼성중공업도.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은 그래도 하나오션이나 H현대중공업보다는 상승폭이 좀 그러니까요. 제한적이었는데 졌죠. 예. 어제 좀 실제가 네. 상승폭이 좀 셌고 또 제마죠. LNG 관련해서 앞으로 수주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국내 조선 빅3 중심으로 시세가 좀 돌아가면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1승 같은 이제 기자재 기업들 그리고 삼성중공업 다 같이 상승을 놔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화력 발전으로 돌아가고 또 LNG가 지금 43%라고 가스.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는
결국 이제 조선 3사와 또 기자재 기업들은 저는 어차피 이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삼성중공업이 어제 좀 강한 네.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중심에는 MRO와 또 캐나다 잠수정 관련해서 공동 수주를 앞두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가장 이제 선봉에 서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나 계열사 관련된 종목들부터 먼저 우리가 접근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이제 조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더 답답하거든요. 영민 매니저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갑니까? 아니, 보유자 이제 영역. 삼성중공업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실 때가 되지도 않았나. 진짜 보유자 영역.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하고 네. 나면은요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일단 지금 트럼프 취임 전에 가장 시세가 강한 게 지금 조선 쪽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하나 엔진, 네. 뭐 하나 오션, 거기 삼성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삼성중공업까지 이제 갔기 네. 때문에 LNG 이제 운반선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처럼 네. LNG 추진선이 이제 LNG 엔진까지도 이제 암모니아 중국을 다 선도 받았기 나오고,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좀 돼서 사실은 오늘 보면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 버리면 조선 기업들은 또 약간 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쉴 때 하나 그룹주를 중심으로 그건 다시 전략이. 이제 공략하는 네. 타이밍, 그 타이밍을 이제 노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보유자의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접근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단기 조정이 또 들어오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취임 이후에 이제 다시 공략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조선의 투자 전략까지 봤습니다. 지금 HD 라인 갔죠. 한화 라인 다 갔죠. 어제 또 삼성중공업 라인까지 3대가 다 갔으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네.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한번 가는 이제 이런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YS킴님, 트럼프 시대의 최대 그룹은 HD 현대그룹과 하나그룹 같습니다. 대부분의 강세 업종에 해당되는 그룹들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HD 현대그룹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전체적인 그룹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도 정말 포트폴리오가 또 거의 비슷하게 네.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솔루션 이런 것까지 있고요. 자, 이제는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네. 어디로 향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웬만한 성장 섹터들이 이제 싹다 반등이 이제 잘 올라가겠죠. 들어와 줄 네. 날인데 어제 좀 이제 갭 떴다가 좀 이제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종목과 그리고 제가 이제 첨단 산업 안에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한 종목을 들고 와봤는데 이게 네. 또 원전과도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예. 오랜만에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을 오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슈어는 뭐 제가 계속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네. 고위험 고신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솔루션은 이제 약간의 어떤 프로그램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주항공 또 그리고 뭐 항공 방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원전. 원전 네. 그리고 로봇까지도 네. 로봇이 갑자기 막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되는 멈춰서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사람의 어떤 인명 피해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제 미리 소프트웨어 검증한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미세한 오류를 다 잡아내는 게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고 이게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간밤에 또 이제 SMR 또 빅테크 기업들이 또 SMR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를 좀 확충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네. 오랜만에 또 SMR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일단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이제 SMR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거기에도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슈어소프트테크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될 수 있고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미 원전 동맹 그리고 이제 K 원전 웨스팅하우스의 족쇄가 드디어 풀어졌잖아요. 네. 2022년부터 본인의 원천 기술을 이제 베꼈다라고 해가지고 법정 소송이 있었고 한번 우리가 한수원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항소하면서 뭐 체코 원전 수주부터 다양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발목을 좀 잡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한미 간의 원전 동맹이 더욱더 공고해진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권이나 또 그리고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한 중동권에서도 계속해서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가 최근에 또 전력망의 가장 핵심으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슈어소프테크도 가장 핵심 수혜주다.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올해에만 24조 내수에 투자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투자액 대비해가지고 19% 거의 3조 9천억 가량 또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내수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또 이제 SDV,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결국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게 핵심인데 그 자율주행과 또 SDV 전환에 있어서도 결국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 또 핵심이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분을 7%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어소프테크의 2대 주주가 바로 현대차고 또 현대차가 또 이제 엔비디아와도 협업해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동맹을 시사했는데 그 또한 SDV 전환이 일단 가장 먼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슈어소프테크의 가치와 현대차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의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결국 현대차가 2대 주로 있는 슈어소프테크가 가장 큰 탄력도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약간의 프로그램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 그 확정 범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뭐 전력 다양한 부분에 접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고요. 앞으로 현대차와도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을 선도할 기업이니까 슈어소프테크 충분히 지금 구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미션 크리티컬입니다. 원전이라든가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오작동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에서 잘못 가는 걸 잡아내는 건데요. 가격 전략도 해주시는데 짧게요. 약간 부담스러우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원전주 대해서 어제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관련 이슈가 맞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전주를 걱정하시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코멘트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러니까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쪽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제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그거죠. 약간은 좀 정치 이제 리스크.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일제히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SMR이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라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시작해도 결국 SMR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단 원전 섹터 내에서 결국 SMR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결국 한미 원전 동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불확실성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었고 된 주가가 가격이다? 이제 충분히 좀 악재가 반영이 된 상태라서 새롭게 지금 원전 섹터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어떤 이제 선봉은 저는 SMR 기업들이 이끌고요. 그리고 이제 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본다고 했을 때는 원전 섹터 충분히 악재는 그래도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슈어소프트의 가격 전략을 본다고 했을 때는요. 어제 종가였던 5,570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6,7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돌파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73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은 슈어소프트테크고요. 저희가 일발을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지금 동시호가 쪽에 유리기판 쪽에서 약간 좀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영민 매니저 리뷰 종목을 하려고 했던 SKC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동시호가 때는 기관들 외국인 참여 안 하고 개인이긴 한데 두 개 다 거래량이 꽤 실렸거든요. 지금 필옵틱스하고 SKC하고. 오늘 미국장 분위기 좋다 보니까 다룰 내용이 워낙 많은데 빠르게 이제 지금 뭐 물론 뭐 이렇게 점상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슈는 일단 인텔에서 시작된 이제 유리기판의 이슈가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지금 확산되고 그건가요?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 이제 SK에 이어서 LG도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LG죠.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걸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배터리도 이제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상용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양자도 지금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어쨌든 꿈의 기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될 거다. 지금 기판 쪽도 이제 이 유리기판 우리가 이제 미래의 기술이라고 했지만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제가 발열의 문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두께의 문제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보면 실리콘 웨이퍼보다 이 유리기판이 패키징을 했을 때 두께가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이거는 이제 효과가 사실
7나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가 거의 3나노의 이제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 세대에서 두 세대 정도 이제 기술을 뛰어넘는 정도 수준의 효율을 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 유리기판 쪽이다. 이런 이제 인식 속에서 주요 기업들이 다 유리기판 사업에 이제 좀 뛰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리뷰해드릴 때 매수 의견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뭐 오늘 얼마나 이제 떠서 출발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장에서. 상당히 네. 계속 좀 열어놓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핵심적인 수혜주들 SKC, 피롭틱스 그리고 제가 SKC 그룹에서도 ISC도 말씀드렸거든요. 요런 애들도 같이 이제 좀 부각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엔 인텔 재료 하나가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LG 그룹까지 좀 이제 보고 있다. 뭐 눈치를. 그래서 봐야 되겠습니다. 본장에서. 근데 지금 네. 시간 외에서 두 종목 상위 들어가서 한번 유리기판까지 봤습니다. 자, 일발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 저희가 개장 때 한번 그 전후로 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리 얘기만 못해가지고 일단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